안녕하세요. 힐링 빅토리 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측만증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측만증이라 하면 우리가 척추가 이렇게 고든 게 아니고 이렇게 C자가 되거나 이렇게 S자가 되거나, 우측으로 볼록하거나 왼쪽으로 볼록하거나, 아니면은 하부 요추가 볼록하거나 우측이 아니면 왼쪽 볼록하거나, 어쨌든 C자 혹은 S자 이렇게 굴곡이 두 개 있거나 한 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죠. 어떤 견인을 해서 우리가 결론은 목표는 우리가 척추 휜 볼록하고 오목한 그런 척추들을 이 정중선, 이 몸의 어떤 중심선으로 바르게 오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을 쓰고 교정을 하고 일상에서 어떤 24시간 동안 교정 패턴 연습하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견인, 트랙션 방법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매달리기 하면 좋은데, 이게 측만증이 아니더라도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이 아프거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측만의 어떤 그런 약간 증상이 있거나 모든 어떤 교정에 있어서 매달리기는 좋아요. 매달리기는 좋은데, 우리가 이게 있을 거예요. 숄더 패킹, 견갑골의 안정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매달리기 하면은 이 상완이 어깨로부터 쭉 늘어나가지고 약간 공간이 확 늘어나면서 어깨가 불안정성이 심해지면은 이게 좀 소리가 난다거나 견갑 기능이 좋아지지 않고 어깨가 나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숄더 패킹, 견갑골의 안정화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 스쿼시나 어떤 데드 여러 가지 어떤 운동 동작에서 항상 중요시되는 동작이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작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교정이나 어떤 체형 교정 그리고 측만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견갑골의 어떤 안정화, 숄더 패킹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휜 척추를 최대한 곧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신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갑골을 패킹하게 되면은 이 광배근도 수축이 되고 어떤 흉뇨근막이나 어떤 등 관련된 어떤 내외부 어떤 근육들이 수축이 돼가지고 딱 잡아주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신장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매달리나 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깨 질환이 크게 없거나, 그리고 내가 어깨 통증이 오기 직전까지, 그 직전까지는 최대한 악력을 사용해서 최대한 이 견갑이 이렇게 뒤로 쭉 달라붙게끔, 이렇게 견갑이 위로 쭉 상승하게끔 해서 최대한 뭔가 쭉 늘어나는 느낌, 이 옆구리 쭉 최대한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측만이 해소가 되고 최대한 신장이 됨으로써 오목한 부분이 펴지고 볼록한 부분이 다시 이렇게 일자가 되면서 최대한 정중선에 맞춰가지고 척추가 바르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숄더 패킹을 강조해서 매달리기를 하지 않도록, 하다가 너무 아프면은 가끔 이렇게 좀 올려서 견갑을 하강시키는 거지, 잡을 때부터 숄더를 어깨를 내려가지고 딱 있으면은 척추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납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숄더를 한번 그냥 이거를 패킹, 하강하지 말고 그냥 상승시켜서 최대한 뒤로 달라붙게끔 해서 이 광배근 옆과 옆에 있는 최대한 근육을 신장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거를 이런 월관을 잡고 약간 다리 약간 넓게 벌리시고 무대를 이렇게 그냥 쭉 힘을 다운시키면서 최대한 그냥 매달리면 돼요. 이렇게 쭉 그냥 악력이 허용하는 최대한 매달리는 건데, 어깨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귀에 근육이 달라붙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숄더를 하강하지 말고 최대한 올려가지고 그냥 매달리기 하면서 최대한 옆구리의 신장을 느끼면서 척추가 곧아진다고 상상합니다. 호흡은 천천히 들어만 내쉬고, 내가 악력이 허용하는 최대한 버티시면 돼요. 이렇게 막 숄더를 패킹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최대한 늘려가지고 허리를 최대한 늘리라는 거죠. 골반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측만이 보통 오른쪽에 볼록한 게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은 우리가 우측 볼록한 거를 다시 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맞죠. 현재 척추가 우측이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월발상에서 최대한 한번 반대로 오목한 부분 늘리기 위해서 여 사이드로 옆으로 매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 현재 몸이 이렇게 됐죠. 우측 볼록이기 때문에 왼쪽 오목한 부분은 늘리기 위해서 자, 왼쪽 손을 위로 잡아 월발을 잡고 나서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른발을 앞으로 뺍니다. 빼셔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내가 좀 밑에 잡을수록 좀 더 이렇게 커브가 심해지기 때문에 높이 잡으면은 커브가 많이 안 생기고 점차 내려오면은 점차 커브가 늘어나죠. 이렇게 다리를 앞뒤로 넓게 벌리시고 오른발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하셔가지고 왼쪽 오목한 부분을 신장시켜서 척추 추체를 바르게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호흡 길게 내쉬면서 오목한 부분이 신장되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신장을 느낄 때까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부분 우측 볼록이 많은데 그 반대 이런 패턴도 많죠. 예, 특별히 어떤 왼쪽 등이 이렇게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똑같아요. 패턴은. 자, 여기서 왼발을 앞으로 빼시고 잡은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밑에 잡을수록 커브가 더 심해지죠. 이렇게. 예, 위에 잡을수록 커브가 좀 더 덜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끔 점차 범위 늘려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여기에 신장을 최대한 느껴서 이 오목한 부분을 최대한 볼록하게 만들어서 척추 추체를 바르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어느 쪽이 볼록하고 어느 쪽이 오목한지 그리고 요추에도 어느 쪽이 볼록하고 오목한지를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런 월발 사용하셔가지고 견인시키고 좌우 측면 늘리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몸을 일단은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를 때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 타겟 부분이 어딘지, 타겟 머슬이 어딘지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월바, 철봉 하나 집에 구입하시거나 어떤 센터 가셔가지고 자꾸만 한 수밖에 없어요. 예. 노력하다 보면은 점차 추체는 S자에서 완전 일자는 못 오겠지만 적어도 정상 추체로 최대한 좁혀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좋아지시고 분명히 통증도 없어지리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측만이라는 것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해서 자세가 좋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측만이 있으면 우리가 자고 나서는 일단 최대한 우리가 키가 대부분 좀 커져 있어요. 예. 척추가 조금 유연해지고 우리가 어떤 계속 잠을 잔 상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압력을 덜 받는 상태인데 하루가 24 맞죠? 그 일을 하고 맞춰서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키가 작아져 있거나 통증이 더 심해져 있거나 더 커브가 심해져 있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10중 8구 커브가 더 심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중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중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척추가 휜 사람들은 계속 서 있고 앉거나 모든 움직임을 할 때 계속 압력을 받아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자꾸만 커브가 심하게 더 될 수 있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본인이 인지를 해서 자꾸 볼록한 쪽을 들어가게 오목한 쪽을 나오게 하셔가지고 자꾸만 추체를 이 정중선에 맞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움직임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수면 패턴, 앉는 패턴, 서 있는 패턴, 뭐 짝다리 짚는 패턴, 예, 그리고 우리가 추체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휘면은 후방 회전되게 돼 있어요. 예, 휜 쪽이 후방 회전되기 때문에 이런 3차원적 변형 패턴도 알면서 이렇게 했으면은 내리고 이렇게 전방 밀어 넣는 이런 연습.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휘면은 후방 회전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방으로 밀어 넣는 이런 연습. 자꾸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하셔가지고 추체를 자꾸만 전후방 교정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호흡법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척추 측만증이 심한 분들은 몸이 이렇게 혹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폐가 한쪽이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지면 우리가 원활하게 우리 어떤
우리가 어떤 부모님으로 받은 어떤 그런 폐활량을 충분히 못 살리고 기능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아무리 내가 좋은 폐기능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폐가 한쪽이 찌그러지면은 충분히 호흡을 들어 마실 수가 없고 내쉴 수가 없어요. 브리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찌그러진 폐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쪽 부분 최대한 기능을 살리는 어떤 호흡법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흡할 때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가 약간 찌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쭈그러든 부분을 최대한 확장시키는 그런 느낌 가지면서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수시로 하시면서 변형 패턴까지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난해하지만 자꾸만 내 머릿속에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자꾸만 시각화 그리고 인지화가 되셔야지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천적이고 후천적이고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골반 변형 그리고 흉추 어떤 컵이 심해지고 요추도 컵이 심해지면은 척추는 연쇄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골반까지 그리고 심하면은 계속 방사통 이루어집니다. 하지로. 그렇기 때문에 두통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척추가 바르게 되는 것만이 우리가 삶의 질 좋게 하고 몸이 안 아픈 어떤 지름길이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에요.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고 나빠지면 계속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 알고 운동하셔야 되고 이런 것도 좀 복잡하지만 본인이 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매번 연습하시고 그거를 인지화하고 습관화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되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수정이 되고 많이 개선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측만증이 일자가 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가깝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좀 알고 좀 움직임을 하시고 운동을 해보시면 측만증을 갖고 계신 환우분들이 상당히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한번 따라해 보시고 건강한 척추 가져보시고 항상 건강한 몸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힐링 팩토리 훈이었습니다.